오늘의 주제는 조제유와 조제식 분유입니다.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돌이 다 돼가는데 사실 저희 아이는 12개월까지 그냥 같은 분유를 쭉 먹일 계획이었어서 이게 조제식 분유였는지 조제 분유였는지 크게 신경은 안 쓰고 먹였어요. 근데 이제 곧 분유를 끊을 타이밍이 되어가니까 그동안 잘 먹였나? 하고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이 2단계 분유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접하게 되는 조제유와 조제 분유에 대해서 진짜 완전 자세히 논문을 한 30-40개쯤 봤는데 그걸 다 말할 순 없고 그 중에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해결될 때까지 후벼파 보려고 합니다. 조제 분유랑 조제식 분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이제 수련 받고 공부하고 그럴 때는 분유의 메인 성분에 대해서 배우고 무슨 문제가 있는 뭐 유당을 못 먹거나 우유를 못 먹거나 이런 아이들은 특수한 조제식 분유를 먹어야 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유당이 들어가는지 설탕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우선 조제유는 모유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유 대용품입니다. 주로 6개월까지 먹게 되는 1단계 분유는 대부분이 조제유더라고요. 영아용 조제유와 성장기용 조제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식 분유는 기본적인 분류는 모유 대용품이 아니라 모유와 아주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기가 크는데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넣어뒀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조제유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조제유를 먹지 못할 경우 대용품으로 조제식 분유를 먹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제유에 들어가 있는 우유라든지 유당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특수한 병을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조제식 분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분유에서의 조제 분유와 조제식 분유 차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조제유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적합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만 먹어도 아이가 크는 데는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도 기준이 다른데, 이름이 다른데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얼마나 다르냐 봤을 때 분유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수 용도 식품을 만들 때에는 식약처가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다 맞춰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영유아를 위한 성장기용 조제유를 기준으로 식약처 규격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딱 3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단백질의 함량, 조제식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유성분. 조제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유성분이 6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0kcal당 12g 이상의 유성분이 들어있어야 하는군요. 반면 조제식은 유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조제식은 콩단백이나 다른 단백질 함유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니까 원유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제식 분유들처럼 단백질 함유식품이 원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세 번째는 철분인데 철분에 대한 기준치가 조제유는 상한선이 있지만 조제식 분유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철분이 모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철분 강화 특수 분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규격 기준에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한 조제식 분유의 제조 기준을 보면 영유아의 유일한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있는데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아이가 크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좋은 성분들을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DHA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곁들이자면 애들이 어느 분유가 잘 맞네 아니네 하는 거는 이런 추가되는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유는 어차피 소나 뭐 사냥에서 나오는 거고 우유 회사나 제조 공정에 따라서 우유 맛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소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품종일 것 같은데 이 원유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회사의 분유를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특정 분유가 잘 맞는다고 한다면 원유보다는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다른 첨가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차이가 앞선 기준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당은 결국 당이에요. 단 거, 탄수화물. 지구상에 서식하는 4천여 종의 포유동물의 유즙, 그러니까 모유나 원유에는 모두 유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포유동물의 유즙에만 이 유당이 존재하죠. 우리가 먹는 우유, 그러니까 소젖 중에 존재하는 유당의 함량은 약 4.8% 정도로 총 탄수화물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 중 탄수화물은 거의 다 유당입니다.
다시 말해 유당은 모유나 원유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질이고 이 원유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유당이라는 거죠. 다만 이 유당은 이당류, 당이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하려면 결국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영양학적으로는 이 갈락토스랑 포도당을 흡수하면 우리 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조제식 분유 하나 들고 성분표를 보면 일단 원유,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당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다면 원유 내에 유당도 일부는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원유 성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탄수화물 분량을 높이기 위해 덱스트린을 사용하죠. 덱스트린은 당이 여러 개 붙어 있어서 몸 안에서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포도당과 같이 말했던 갈락토스, 성분표에 보면 갈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갑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갈락토실락토스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갈락토실락토스는 유당과 갈락토스로 구성된 3당류고 갈락토 올리고당은 유당을 원료로 만드는 올리고당이에요. 결국은 유당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네가 잘 분해되면 포도당과 함께 갈락토스도 잘 흡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필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아이의 성장과 발달 중 성장 면에서는 조제유를 먹든 조제식 분유를 먹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6개월 정도까지 조제유와 유당을 줄인 분유를 비교해본 논문에서도 키, 몸무게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뇌의 발달을 위해서 유당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근데 이건 유당이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포도당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 특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뇌의 발달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즉 포도당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유당 대신에 덱스트린을 쓴다고 해서 뇌 발달이 더 늦어진다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유당만 가득히 들어있는 모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똑똑한 친구들은 어릴 때 전부 다 모유만 먹고 자랐을까요? 지금보다 더 초기 형태의 분유를 먹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성 발언이니까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유당을 기반으로 한 분유랑 덱스트린을 기반으로 한 분유를 새끼 돼지에게 주고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덱스트린 기반 분유를 먹인 새끼 돼지의 인지 능력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조제식 분유를 먹은 돼지가 인지 기능이 좀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물론 이걸 사람에다가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유당이건 덱스트린이건 뇌 발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이가 좀 있다는 논문들도 있었어요. 물론 뇌에 관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덱스트린이 더 달아서 혈당 지수가 더 높아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일단 당뇨는 이거는 누가 그냥 적당히 떠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면 성인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당뇨가 더 생기냐 이렇게 비교해본 연구는 없더라고요. 덱스트린이 혈당 지수가 높으니까 성인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 실제로도 유당은 당도가 낮고 포도당보다 느리게 대사가 되기도 하고 유당에는 포도당이 하나, 덱스트린에는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 근데 뭐 아이가 직접 당뇨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는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만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전분 시럽을 기반으로 만든 조제유를 먹으면 유당 기반 조제유를 만든 경우에 비해 먹을 걸 조금 더 찾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을 다 먹고도 더 주면 더 먹는다는 거죠. 절제력이 조금 낮아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정해진 양을 잘 맞춰서 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결국 모유가 가장 좋은 건데 모유에는 유당이 들어있잖아요. 유당은 포도당에 비해서 물에 잘 안 녹는데 이 낮은 용해도가 동물의 유즙 합성 과정에서 삼투압을 낮게 유지하면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유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당이 아이한테 넘어가서 어떤 특수한 효과를 낸다기보다 엄마 몸에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아이한테 넘겨주기까지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유당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번 비교 영상을 위해서 쭉 읽었던 논문들 중에 좀 특이했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영유아 영양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애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 동의, 비동의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분유에서 유당을 포도당이나 덱스트린으로
일부 대체할 경우 소화가 더 잘 된다.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건 소화의 측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분유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이슈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연구가 나오고 이런 근거들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만드는 게 분유니까 굳이 성분 하나하나 자잘하게 따져가면서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아이에게 필요한 적당량의 분유가 들어가면 결국 아이는 잘 큰다. 우리가 신경 쓰는 여러 부분들은 사실 분유보다도 유전이 더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파묘를 한번 해볼까?